자, 오늘은 미분 도함수의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도함수 활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이항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극대극소, 세 번째가 속도, 가속도, 이렇게 세 가지 활용되는 분야가 있다. 이때 극대값은 큰 대자로 쓰고 앞으로 극소값은 작을 소자로 쓸게요. 먼저 접선의 방정식부터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다. y는 fx.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접선을 구하는 과정에 도함수가 사용된다 이런 얘기야.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미분계수 있죠? 미분계수. 이 점을 x1이라고 하면 이 점의 x좌표가 x1일 때 이 직선의 기울기 m이 바로 x좌표가 x1일 때의 미분계수와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선을 구할 때 뭘 사용할 수 있어? 미분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기본되는 포맷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x 접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면 자, 이 직선은 어느 좌표를 지나가냐면 지나가는 좌표는 x1, fx1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f'x1이 되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f'x1 지나가는 점이 x1, fx1이니까 다음과 같이 놓으면 접선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조건 이 공식으로 풉니다. 미적분에서 접선 물어보면 100%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대신에 문제 유형은 세 가지야.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는 접점에 x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자, x1이 주어지는 거죠. 맞지? x1을 주고 접선 구하라. 그냥 공식에 넣으면 돼요. 바로. 두 번째, 기울기를 주는 경우에요. 기울기 m을 줘. 그러면 기울기 m은 f'x1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x1을 구한 다음에 공식을 이용하면 똑같죠. 1번하고. 세 번째 곡선 밖의 점. 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집니다. 곡선 밖의 점 x1, y1이 주어져.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밖의 점 여기를 주는 거야. 이렇게 점을. 그러면 공식에 넣은 다음에 자, 저 직선에 이 x1, y1을 대입하여서 풀어줘야 돼. 곡선 밖의 점을 얘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떤 점으로 놓고 난 다음에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점을 대입하면 돼요. x1, y1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공식 하나로 풀게 된다. 자, 앞으로 이제 실제 풀 때는 x1 대신에 t를 쓸 거예요. 그러면 식이 y는 f't, x-t, ft. 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론 이해되죠?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곡선이 접한다. 자, 곡선 두 개가 접할 때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면 3차인 이놈과 2차인 이 녀석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점에서. 자, 곡선이 접할 때는 공통 접선이 생긴다. 이걸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t라고 하고, 자, 이 곡선은 y는 fx, 이 곡선은 y는 gx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합니다. 첫 번째, 1번 t를 넣었을 때 만나니까 함수값이 같겠지? 그래서 ft와 gt가 같아진다. 두 번째, 공통접선을 갖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똑같겠죠. 그래서 f't와 g't가 같다. 자, 다음 두 식을 연립하여 푸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선이라는 개념도 볼게요. 법선의 방정식. 자, 법선이 뭐냐면 이런 함수 fx가 있을 때, 자, 이 점에서 이게 접선이죠? 접선. 자, 접점을 지나가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 빨간 선을 법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가 이 점의 x좌표가 t일 때 f't가 되죠. 근데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 취하면 수직이 됩니다.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될 때 서로 수직이거든. 결국 마이너스 f't분의 1이 법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자동으로 공식 아까 썼었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f't분의 1, 지나가는 점은 t, ft는 똑같죠. 자, 법선의 방정식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 추가적으로 봤고, 자, 이제 극대극소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당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지나가면, 자, 여기 이쪽 파트에서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이쪽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언제까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0이 됐다가 다시 또 감소해지는 그 점이 있어. 즉, 미분계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 극점의 정의고요. 플러스 증가하다가 감소할 땐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때를 자 극대 큰 대자 쓴다고 했죠? 극대점.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면 아래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점은 극소점이라고 하자. 통틀어 극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함수값을 극대값, 이때의 함수값을 극소값, 즉 요 점이 극점이고 극대점이고 요 점이 극소점이고 그 함수값이 극대값, 극소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즉 극값의 정의는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극점은 꼭 미분 가능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아닙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얘가 이렇게 뾰족하면은 이 뾰족점이 이 점에서는 미분 불능이죠. 맞죠? 미분 불능이야. 하지만 이거 극대점 맞아. 왜냐? 미분 개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꼭 미분 개수가 존재하기, 극값이 되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자. 됐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극점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함수에서. 자, 여기도 이제 대충 감이 오겠지만, 극대극소점을 잘 보니까, 자, 다항함수의 경우에요. 이렇게 잘 봐봐.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얼마가 됐어? 0이 되는 그런 점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순간 0이 돼야 되니까. 연속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미분계수, 극대점 구하기. 자, 극점 구하기. 자, 극점 구하는 과정은 제일 먼저 f'x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 그래서 자, 첫 번째 증감표라는 걸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다. 자, 증감표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여기 이 점을 알파, 여기 이 점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증감표는 이렇게 그리지요. X좌표가 알파일 때, 베타일 때 이렇게 F 프라임 X좌표 0되죠? 맞지? 0돼. 이때 이 알파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미분계수가 플러스였죠? 그러다가 여기 알파 지나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다시 또 베타 지나면 플러스가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이 점은 극대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이 점은 극소점. 이렇게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뭘 이용해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자, 하지만 우리 미적분 1에서는 모든 미적분에 나오는 식이 다항함수만 나오거든. 다항함수만. 그러면 다항함수는 굳이 증감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극점을 구할 수가 있어. 자, 볼게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죠? 최고차 한계수 a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을 가진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죠? smile.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죠? sad. 이렇게 된다고요. 자, 3차부터가 이제 처음에 나오죠? 자, 3차 함수는, 자, 1차 함수는 한 번도 안 휘었어. 2차 함수는 한 번 꺾였죠? 3차 함수는 2번 꺾입니다. 양수면 1차와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2번 꺾이게 되고요. 음수면 얘랑 똑같으니까 내려가면서 2번 꺾이게 된다. 자, 여기 극대점 하나 존재했었죠? 자, 여기는 극소점. 자, 여기는 극대점, 극소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극소점, 극대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돼? 자, 그런데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야. 3차 함수는. 3차 함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없는 경우 또는 중근인 경우가 가능해요. 다음 4차 함수. 자, 안 꺾이고 한 번 꺾이고 2번 꺾였어. 그럼 이거 몇 번 꺾이겠어? 최대? 3번 있죠. 방향은 얘랑 똑같아. 2차. 짝수차끼리.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극대 하나에 극소가 2개가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멈칫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극소만 하나 생깁니다. 또는 슝 부드럽게 올라갈 수도 있어. 이때도 극소만 하나 생겨요. 자, A가 음수라면 얘가 위로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갔다가 멈칫하기도 하고 또는 슝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해요. 이해됩니까?
자, 뭐 4차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5차도 한번 추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몇 차인지 알고 최고차 계수가 부호만 알면 극대극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지금 우리는 극대극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극대극소 하기 전에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을 추가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야.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클 때, 즉 증가하고 있을 때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고, 감소함수는 자,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증가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감소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가함수의 경우 여기 x1, 여기 x2 이렇게 했을 때 x1이 커, x2가 커? x2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계속 커지는 거야. 반대로 여기는 x1, x2 했을 때 x1보다 x2가 커질 때 함수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정의인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자,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조건을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냅니다. 가 되는 조건. 자, 정의는 이거지만 자,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되는 조건은 그 안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중요해.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순간 살짝 미분계수가 0이 돼도 감소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멈칫하고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실제로 미분계수를 구해보거나 접선을 구해보면 이렇게 여기 x축이 평행한 선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관통하는 접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증가함수가 아닌 거냐? 아니, 이거 증가함수 맞아. 여기에 비춰보면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는 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알겠죠? 오케이. 이 등호를 빼먹으면 틀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한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x축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자, y축은 생략하겠습니다. y는 fx. 자, 그러면 y는 f'x. 자, 도함수를 한번 얘에 비추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의 개형을 대충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이거야. 자, 도함수 미분은 기울기지 기울기. 그럼 얘는 도함수는 이 함수의 기울기와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바로 이 극점 여기 자,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극소점 이렇게 내려주시면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내렸어. 그러면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 극대가 되기 전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플러스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 쪽에 F'X가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하고 요거 사이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쪽에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도함수가 플러스, 미분계수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자, 일반적으로 이게 3차일 때 이건 몇 차? 2차. 차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 함수의 모양을 보고서 도함수의 모양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모양을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y는 F'X. 조금 복잡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접하는 겁니다. 이게 도함수예요. 그러면 자, 지금 조금 전에 거 다시 볼게. 원래 함수는 기준되는 빨간 선이 극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 도함수의 경우에는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눴지. 기억해? 그러면 자, 이건 도함수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돼?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오케이. 나 교점으로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기준이겠죠? 여기도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F'X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 극점이라고 했잖아, 원래 함수에. 맞지? 그러면 부호를 봅시다. 자, 이쪽 구간은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얘 플러스죠? 얘 플러스죠? 마이너스야. 자,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서 극소. 여기는 뿔뿔이니까 극점을 갖지 않겠죠. 멈칫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 여기는 뿔마니까 극대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자, x축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내려가다가 이거 플러스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내려간다. 결국 그냥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이야. 하지만 다항함수일 것이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멈칫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점에서 극소, 여기 이 점에서 극대 이렇게 갖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 살짝 0되지만 극점이 되지는 않는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F'X를 가지고서도 Fx의 모양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해, 미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은 문제풀이 할 때 보도록 하고 이론만 쭉 할게요. 속도 가속도로 가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미분계수 F'A인데 요게 의미가 뭐냐면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 자, 그동안은 XY 신경 안 쓰고 그냥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만 했었죠. 미분계수라고 하고. 근데 이제 잘 곱씹어 보면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이게 이제 정의지. 즉 x가
살짝 변할 때, x가 살짝쿵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게 꼭 x와 y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 그죠? 뭔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에든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대표적으로 주가를 봅시다. 주가. 주식의 가격은 시시때때로 변하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약간 시간이 변할 때 이 주식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그것도 바로 시간에 대한 주가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자, 이걸 이제는 사람이 이동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에서 집으로 막 이제 가고 있는데 어느 딱 시점에 내가 시간이 살짝 변할 때 내가 뛰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기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또는 뒤로 문워크를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요게 내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변화율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t가 변화함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걸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순간 변화율도 있지만 평균 변화율도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할게요. 자, 여기 델타 t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x는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내가 1초 동안 2m 움직이면 초속 2m/s지. 맞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순간 속도도 존재하겠지.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속도라고 해요. 순간 속도. 이거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y는 fx, 이거를 시각 x에서의 위치라고 가정을 해볼게. 위치.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야. 한번 미분한 게. 이걸 우리가 보통 vx라고 쓰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시간 t에 대해서니까 t로 바꿔 쓸게요. 자, t로 바꿔서 이렇게. 자, v는 velocity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다시 이번에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f 더블 프라임 t 또는 v 프라임 t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acceleration, 가속도라고 한다. 이 시간에 움찔할 때 속도가 증가 중이었는지 감소 중이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이해됩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죠? 자, 우리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위치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길이나 넓이나 부피도 변화할 수 있잖아. 즉 t에 따른 길이 L, 이거의 변화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L, 길이의 순간 변화율. 이해돼? 길이 L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했느냐. 그럼 이때 이 길이도 뭘로 표현돼야겠어? t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길이 L을 우리가 자, y는 LT라고 하자. t일 때의 길이. 그러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L'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시간 t에 대해서 넓이를 s라고 해. 그러면은 y는 st. 넓이를 t로 표현했을 때 순간 변화율은 s'T. 다 되죠? 부피도 돼요. t를
시간에 따른 부피가 변화한다면 y는 vt. 그럼 v't는 뭐가 돼? 부피의 순간 변화율. 자, 이런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과외로 하나만 더 보면 여기 평균 속도가 있었죠. 평균 속도. 자, 속도도 있고, 자, 속력도 있어. 속력은 여기다 쓸게요. 속력. 자, 속력은 절대값 VT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지금 현재 앞쪽으로 초속 2m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뒤로 2m로 백을 하는 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죠. 하지만 그건 속도고 속력은 어차피 방향이 없으니까 다 플러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뭘로 바꾸면 돼? 플러스로 바꾸면 돼. 이해되죠? 네. 자, 이게 바로 속력이 된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물리량, 예를 들면 위치, 길이, 넓이, 부피 전부 다 뭘로 표현해? t. 시간의 변수인 t로 다 표시를 하고 걔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것이다? 변화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위치의 변화율을 뭐라고 해? 속도라고 한다. 그리고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한다. 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된다. 이해되지?